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이썬 완전 기초 대상으로 제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았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제 기초 과정을 제가 만들었어야 됐는데 제 채널의 취지가 일단은 사이드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제 그 파이썬 노하우나 경험 그리고 기본 이론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위주였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파이썬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까 그거를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워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는 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면서 특히나 이제 반복문이 포문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레인지라는 이제 포문을 돌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레인지 함수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포문을 돌리고 난 이후에 if문을 했을 때 if의 조건문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포문이라는 반복문을 벗어나기 위해 브레이크는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고 혹시나 이미 뭐 파이썬 문법이 익숙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파이썬이 조금은 처음이시거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러한 간단한 게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목적은 무작위 숫자라는 이제 뭐 이 난수죠. 랜덤 값을 제가 쓸 거고요. 이 무작위 숫자를 맞추는 게임을 통해 파이썬의 기본 학습을 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학습은 기본 학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포문이 뭐다, 레인지가 뭐다, if 조건문이 뭐다, 브레이크는 언제 쓰는 거다 말로 하고 간단한 코드로 적는 것보다 이렇게 게임으로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법에 대한 부분이 학습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준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용 라이브러리는 뭐 랜덤, 이건 이제 난수 발생시키기 위한 이제 랜덤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 랜덤의 라디엔트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내부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이거를 구현을 할 겁니다. 포문, range, if, else 이거는 브레이크까지. 자, 우리가 지금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6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6번의 기회를 주고 6번 안에서 숫자가 1부터 20까지라는 숫자가 있을 때 난수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난수가 생성되는 그 값을 우리가 맞출 건데 6번의 기회를 주고 6번 안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건데 이건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if는 이제 6번의 기회를 뭐 6번의 기회를 주려고 일단 제가 포문으로 돌릴 거고 그리고 체인지는 6번이라는 걸 이제 쓰기 위해서 1부터 7까지 쓸 거예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해서 6번의 기회를 줄 거고 그리고 다시 레인지를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레인지 1에 7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냥 7을 써줘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게 뭐냐면 1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근데 1부터 7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1부터 7. 근데 마지막에 7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까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6번 동안 여러분들이 포문 돌릴 때 1부터 6까지 올라가는 걸 레인지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쓰지 않으면 i는 i 플러스 i들 처음에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 1로 그리고 i는 i 플러스 1이라는 이거를 이제 그 밑에서 항상 적어줘서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포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포문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레인지 함수를 쓰면 한 번에 이걸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꽤 많은 반복문에서 레인지 함수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크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떠한 내가 예측하려는 숫자보다 크면은 크다, 작으면 작다 라는 걸로 해서 이거는 뭐 부등호로 이제 이거 부등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숫자가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이 포문을 쓸 때, 이 포문을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라면 반복문의 중간에 그냥 벗어나거든요. 만약에 포문이 두 개가 있다. 그럼 브레이크라면 첫 번째 포문을 벗어나는 거지 아예 반복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포문이 두 개라면 Y문이 두 개라면 그 브레이크도 두 개를 같이 써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참고차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코드를 제가 이렇게 지금 파이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처음에 임포트에서 랜덤 함수를 일단 가져오는데, 자, 제가 난수 생성한다는 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랜덤에 라디엔트라는 거에서 1에서 20까지 아무거나 출력을 해줘. 실행을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3, 12, 20, 11, 즉 출력할 때, 실행할 때마다 좀 다른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저도 몰라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secret number 해서 랜덤 라디엔트 해서 1에 20 1에 20까지 하는 거를 일단은 제가 난수가 생성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서 이제 6번 이내에 맞춰보세요 라는 프린트 함수를 출력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맞추도록 제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할 거고, 포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가 1에서부터 7번까지 레인지 함수, 근데 마지막에 7번 7은 포함이 안 되죠. 레인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찬스를 해서 변수 아무거나 써줘도 돼요. 1에서부터 7까지 레인지 함수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별도로 한번 해볼게요. for의 i의 in의 레인지에서, 자, 이렇게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 빠르게 한번 i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1부터 6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7을 제껴오고 1을 제끼고 한번 실행을 하면 0부터 시작되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1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됩니다. 인덱스 과정이나 인덱싱이나 뭐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1에 7인데 뒤에 이거는 이제 보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리고 3, 5 뭐 이렇게 7 이런 식으로 되는데, 7은 왜 포함이 안 되냐? 이거 마지막 값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6까지만 있는 값에서 2를 넘어가려고 해서 7을 봤을 때 없기 때문에 5까지만 출력이 된 겁니다. 포문을 이렇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레인지 함수에 1부터 7까지 기회를 이제 준다 했을 때, 자, guess 한번 예상해 보세요 하는데, 자, input 함수, 이거 입력 변수 값 넣어주는 거거든요. 값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일단은 입력 변수 값을 넣어주는데, 자, 여기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자가 안 들어가게끔 형변 아닌 int 정수형으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guess라는 변환을,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값을 받으면 이 guess 안에 변수로 넣어주는데 정수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우리가 if에서 guess가 secret number, 난수로 지정해준 secret number 위에서 secret number에 작다면 print해서 예측 숫자가 너무 낮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곧 위에서 이제 맞추려는 숫자가 더 높습니다 의 의미가 맞죠?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lse인데 여러분들 else 전에 elif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if, elif, else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제가 if 해서 조건을 거죠. 컨디션을 걸고 다시 여기서 샬라 나오고 elif에서 다시 컨디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게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elif 샬라 그리고 다시 else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if문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elif는 여러 가지로 쭉 늘어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제 자 해서 블루를 바꿔가지고, 자 내가 조건을 실행을 하는데, 자 만약에 조건 A라고 해요. 이게 조건 A고 조건 B고 나머지가 C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실행을 하는데 조건 A야, 이 조건이 나하고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아니야, 네 조건 아니야. 그러면 elif라는 비조건으로 넘어가요. 비조건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다시 조건아 비조건아 내 조건이랑 네 조건이랑 맞니? 그러면 아니야, 네 거 아니, 내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러면 C로 넘어가서 C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케이스인데, 자 그럼 만약에 B 조건에서 만족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A 조건에서나 B 조건에서 만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조건아 A 조건이 지금 내 조건 나랑 맞니? 물어봤을 때 맞아. 그러면 자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 해서 그린을 바꿔주고 이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들어갔죠?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면 벗어나요.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벗어나서 else도 실행을 안 하고 이제 벗어나게 되고, 반면에 A가 아니에요. A 조건은 나랑 맞니? 물어봤을 때 아니, 네 조건 아닌데 이러면 알겠어. B 조건으로 다음 넘어가가지고 B 조건은 나랑 맞니? 물어봤는데 나랑 맞아. 그러면 야, 너 들어와 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조건문을 실행을 하고 또 벗어난 다음에 else를 벗어나서 이제 조건문을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 실행하면 그 조건문은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elif를 그래서 제가 guess해서 secret number까지 했을 때 내가 예측한 숫자가 위에서 난수로 지정한 숫자보다 크다 이러면 예측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맞추려는 숫자가 더 낮습니다. 라는 식의 의미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else죠. 나머지는 브레이크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나머지가 만약에 이게 뭐냐, 이 else는 어떤 조건일까요? 는이죠. guess랑 secret number가 같다는 의미고, 그 경우에는 조건문을 벗어나야 되는데, 자, 이 브레이크를 벗어났을 때 어떤 걸로 나오냐? 자, 이거 전체를 보세요. 조건문이 여기서 뭐예요? if죠. 반복문이 뭐예요? for죠. 제가 브레이크 언제 쓴다고 했죠? 반복문을 벗어난다고 할 때 쓴다고 했죠. 그럼 브레이크를 했을 때 어디서 벗어나겠어요? 이 if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조건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 for문을 이 브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빵 완전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만나서.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실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벗어났어요. 그럼 벗어났으면, 자, 우리가 총 당신은 이 숫자 게임을 했을 때 6번 이내에 몇 번 만에 맞췄냐, 그런 걸 이제 출력을 하겠죠. guess 해서 secret number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떤 게 있을까요? print 해서 secret number. 그리고 등호를 처리할 때, 같다는 표시할 때는 이걸 해줍니다. 는을 2개 처리해 줘야 돼요. 하나만 처리해 주면 이게 변수 할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변수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는을 2개를 처리해 줘야지 이제 이게 같다는 등호에 대한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총 여기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찬스 여기서 F 스트링으로 넣어줘야겠다.
이게 뭐냐면 문자의 포매팅인데 제가 이전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총 해서 여기에 이거 지금 중괄호인가요? 중괄호 해주고 여기에 우리가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찬스죠. 찬스를 넣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는 인트 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 값은 문자 값이에요. str. 그럼 우리가 형변환을 다시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같이 인트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str을 넣어서 change를 문자는 문자끼리 합해줄 수 있죠. 문자랑 숫자랑 합하려면 에러가 나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다시 변환을 해줘서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해 만에 맞추셨습니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또 다시 else. 이제 맞췄냐 안 맞췄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엔. 그럼 이제 출력을 해서 여기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다가 네, 틀리셨습니다. 그죠? 느낌표를 쓰면 너무 가혹할 것 같아요. 틀리셨습니다. 틀린 것도 억울한데 느낌표 쓰면 가혹하니까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총이 아니고 정답은 뭐죠? str의 시크릿 넘버. 어차피 시크릿 넘버도 난수 값이지만 이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문자로 출력할 때는 문자로 형변환을 다시 시켜주고 이거를 합쳐줘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니다. 자, 혹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문자의 포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자의 포매팅이 뭐냐면 어떠한 출력을 할 때 변수 값들을 뒤에서 쭉쭉쭉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점 포맷이나 아니면 퍼센트 얼라이어스죠. 퍼센트를 이용해 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위치 기반으로 넣어주는 값이 있었는데 파이썬이 3.6인가 3.5부터 이런 F 문자의 포매팅이 나왔고 이게 굉장히 혁신적으로 편리함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 F 문자열 안에 호따옴표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이 안에는 이 중괄호를 넣어주면 이 중괄호 안에 우리가 넣으려는 값인 변수를 넣어주면 그걸 그대로 변수화 처리해줘서 값을 출력해줘요. 굉장히 혁신이에요. 이게 없으면 뒤에 코드가 굉장히 겁나라고 제가 표현을 할 뻔했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지게 좀 꽤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포매팅은 굉장히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쭉 실행을 하면 자, 값을 선택해 주세요. 1부터 20이니까 그래도 상식이 있으면 일단은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절반으로 반 딱 잘라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상식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이제 가운데 숫자를 넣어줘서 점점 이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측 범위를. 자, 그러면 10인데 맞추려 숫자가 더 낮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 높다. 예측 숫자가 너무 높다면 5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했을 때 예측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5보다 더 높다. 그러면 또 더 낮게 한 3 정도 넣어볼까요?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1 아니면 2인데 2를 넣어볼까? 4회 만에 맞췄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리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에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쌍따옴표도 호따옴표는 일반적으로 같이 쓰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더 낫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의미는 없는데 이거를 지금 이거 할 때 아마 계획 문자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10 그쵸? 계획 문자로 처리가 돼서 뒤에다가 지금 뭐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좀 테스트를 뭔가 좀 해보려고 일하는 거거든요. 10 더 낫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10 일단은 뭐 대세에 영향은 없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계획 문자가 나와서 뒤에 있는 값들을 그냥 내가 출력을 이렇게 했나? 10 제가 출력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다시 제가 아까 계획 문자를 처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뒤에 이 괄호도 같이 나오게끔 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봤을 때 한번 값을 넣어주면 예측 숫자 너무 높다? 그럼 5. 너무 높다? 다시 3. 너무 낮다? 그럼 다네 4네. 네 번째 만에 맞추네 항상.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할까요? 활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파이썬 기초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하냐? 활용이라기보다는 뭐 이거를 여러분들 GUI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GUI 패키징하는 방법도 이제 강의로 알려드릴 건데, 패키징을 해서 패키징은 이제 exe 파일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파이인스톨러를 쓰면 되거든요. 패키징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이럴 때 뭐 아이스크림 내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이스크림 내기 해가지고 예측 숫자 맞추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뭐 재미삼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활용하기 나름인데, 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은 어떠한 파이썬을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문법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떠한 예시를 설명하면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 파이썬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제가 파이썬을 저도 잘 모르지만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파이썬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파이썬 열풍이 컸잖아요. 많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파이썬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 있고, 그거를 강의를 찾아서 들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도 관심도 많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파이썬은 여러분들 사용 범위가 굉장히 범용성이 크거든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들든지 이걸 응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저도 파이썬의 어떠한 영역에서 저도 따로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한 거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찍는 거예요. 이게 제 취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또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강의하는 거를 그냥 들어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는 거 중요하고, 근데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따라해 보는 거예요. 따라 안 해보면 코딩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따라하지 않고 눈으로만 봤다가 대학교 제 학부 때 재수강을 프로그래밍 재수강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나 이거 다 아는데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는데, 제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그 손코딩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지금도 손코딩은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도 이제 자신이 없지만 이런 코딩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지 내게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들께 강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간간히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예제로 파이썬의 기본 문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세션들을 간간히 강의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가 혹시나 중급자, 초급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